안녕하세요. 제어이론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스템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병진운동에 대해서 뉴턴 법칙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회전운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회전운동을 하는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법칙을 이해하고 회전운동을 하는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뉴턴 법칙, 좌표계, 자유물체도 요거는 병진운동하고 거의 같겠습니다. 회전에 관한 뉴턴 법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자세 제어 시스템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시뮬링크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축을 포함하는 로봇판을 모델링, 이거는 컬러케이티드, non 컬러케이티드 하고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은 비선형 시스템이 살짝 들어가는 진자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 운동에 대한 뉴턴 법칙은 여러분 물리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일단 시스템에 가해지는 어떤 모멘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뉴턴 법칙이 F는 ma로 주어지는 것처럼 F 힘 자리에 모멘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질량 자리에 관성 모멘트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대신에 여기선 각가속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모멘트라고 하면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런 곳에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런 물체의 이 물체가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하면은 이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거리가 L만큼 떨어진 곳에 만약에 어떤 힘이 가해진다 라고 하면 이 힘의 수직거리 L을 곱해서 F 곱하기 L 한 것을 우리가 모멘트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스템에 직접 이렇게 회전력을 가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앞에서 뉴턴 법칙 F는 ma에서처럼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를 다 합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스템 이런 물체를 회전하게 하는 회전 각가속도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강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어떤 여러 점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물체가 된 경우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물체들의 내부에 점들이 서로 상대 거리가 항상 일정한,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 거리가 일정한, 상대 위치가 일정한 그런 어떤 물체를 강체라고 합니다. 그 강체에 대해서 뉴턴 법칙,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뉴턴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영향을 다 적분을 하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모멘트는 3차원에서 벡터고요. 사실은 이 알파도 3차원에서의 각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병진 운동하고 관련된 것처럼 벡터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 파티클로 이루어질 어떤 시스템 오브 파티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뉴턴 법칙의 적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리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새 아마존에서 택배 얘기가 나오고 사실 촬영이라든지 어떤 감시 정찰 이런 곳에 드론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거는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로터 혹은 더 많이 달린 우리
드론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것들이 큰 무인기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무인기를 제어할 때 기본적으로 위치에 관심이 있겠죠. 위치를 뭐 이곳에서 이곳으로 좀 보내달라 이런 걸 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가 잘 안정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 제어기와 자세 제어기로 이 시스템이 제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물론 고급 제어에서는 또 다른 기법을 사용하겠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문제를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세 제어기를 설계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비행기의 어떤 자세를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대표적으로 롤 피치 요라고 하는 자세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렇게 이게 비행기가 어떤 이런 비행체가 요 아래 방향으로, 요 화살표 방향으로 전진한다면, 화살표 방향에 대해서 회전하는 이 각도,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요 화살표에 대응시키고 회전을 생각해보면 오름나사 법칙 배웠죠. 그렇게 회전하는 각도를 우리가 롤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진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드는 이런 각도, 즉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겠죠. 이걸 우리가 피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원래 이 세 각도에 대한 모델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고려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롤 축에 대한 회전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모델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델은 아주 간단하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 요 점을 물체의 중심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 물체를, 드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 축이 요 화살표가 나오는 화살이 나오는 방향을 요 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요 각도가 바로 세타가 되겠죠. 우리 뉴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좌표계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롤 방향 회전하고 관련된 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속도는 세타 다시고요, 각가속도는 세타 더블 다시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작용하는 토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쿼드로터 혹은 드론의 경우에는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가지고 양력을 얻습니다. 요 프로펠러가 회전되면 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힘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의 밸런스를 조정해서 이 경우에는 롤 방향이겠죠. 롤 방향의 토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회전력인 거죠. 이 회전력을 타워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게 뭐 공중에서 회전하고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쿼드로터, 이 드론을 좀 회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영향을 우리가 디스터번스 토크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영향을 거꾸로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영향이.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두면은 이런 일이 되겠죠. 뉴턴 법칙을 적용했을 때 i는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관성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i 곱하기 세타의 더블 닷. 여기서는 우리 평면에서 운동하는 거니까 사실 벡터라기보다는 스칼라가 되겠죠. i 세타 더블 닷.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3차원 벡터겠죠. i 세타 더블 닷은 타우 빼기 타우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앞에서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함수를 앞에서처럼 똑같이 구할 수 있겠네요. 요 디스터번스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요 입력 타우로부터, 혹은 우리가 입력을 여기서는 그냥 타우에서 타우 D를 뺀 거를 모두 입력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토크의 총합을 U라고 하면 U부터 세타까지의 전달 함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I 세타 더블 닷은 U라고 쓰고,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혹은 우리 미분이 있으면 얘를 S라고 하는, 우리 공학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U도 U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그걸 쓰면 이런 식으로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뮬링크 혹은 이런 그래픽 환경에서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모델링을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저번에도 여러 번 해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가속도가 있고, 즉 뉴턴 법칙에 의하면 어떤 지금 여기서는 모멘트죠. 외부에서 가해지는 모멘트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모멘트의 총합이 여기 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트의 총합이 이너셔분의 1이 돼서, 여기죠. 이너셔분의 1이 돼가지고 각속도가 정해지고, 각가속도가 정해지고, 그게 한 번 적분하면 각속도, 또 한 번 적분하면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매틀랩은 저번에 적분기가 이제 S분의 1로 표현된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매틀랩에서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어떤 전달 함수를 구해봤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역시 매틀랩으로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매틀랩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처럼 저장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여기서 뭐 드론 이렇게 하고, 드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먼저 드론은 우리 각각 외부에서 인가되는 토크를 2번 적분하면은 각도가 얻어졌죠. 그래서 먼저 적분기를 이렇게 한번 2개를 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세타 더블 닷, 여기는 세타 닷, 여기는 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아주 단순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힘 2개를 좀 합해 봅시다. 아까 우리 매스 오퍼레이션에서 하나를 다른 걸로 빼는, 즉 우리가 가하는, 여기에서는 토크가 있었죠. 토크가 스텝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토크 스텝, 소스에 있겠죠. 스텝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디스터번스가 뭐 사인파, 디스터번스가 뭐 사인파라고 해봅시다. 사인파. 이렇게. 자, 한 가지가 빠졌군요. 뭐가 빠졌을까요? 이너셔가 빠졌죠. 그렇죠. 여기서 게인을 곱해줘야겠네요. 게인을 곱해주는데, 여기 매스에 게인이 있었죠. 게인에 이렇게, 이거는 게인을 어떻게 구해줬죠? 먼저 소스 싱크부터 붙일까요? 싱크 스코프를 가지고 각도를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이너셜을 1 나누기 J로, 여기서 I를 썼었죠. 예, 그렇게 해서 해봅시다. I를 1로 편의상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인은 지금 0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스텝은 토크가 한쪽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토크를 주다, 뭐 0, 뭐 주다 0, 그러니까 오프셋이 1인 그런 사인파니까 그쪽 방향으로 토크를 계속 주니까 그쪽 방향으로 각도가 계속 증가를 하겠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죠. 그렇죠?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습은 유연축을 포함하는 로봇팔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병진 운동에 대한 2차 시스템, 이자유도계를 모델링을 해봤었습니다. 여기서는 회전 운동에 대한 이자유도계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뭔가 로봇팔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모터에다가 어떤 동력 전달 부분을 거쳐서 링크에 어떤 토크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델이 많은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 특히 우리가 로봇팔을 만드는 경우에 중간에 하모닉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중간 부분, 요 샤프트의 플렉서빌리티를 사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까지 고려해서 우리 모델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어떤 토크가 U라고 합시다. 전기적인 어떤 모터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에 비례하는 어떤 토크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경우에 이 모터가 움직이면 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각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마찰력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마찰 토크죠. 그리고 어떤 모델링 되지 않은 디스터번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링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 쪽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각도는 세타 L이라고 할 거고요. 각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토크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너셔는 JL과 JM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터 축에 대해서 한번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모터 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걸 위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각도를 세타 M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거죠. 여기서부터 세타 M, 그리고 이렇게 각도를 한번 더 미분하면 세타 M의 닷, 세타 M의 가까속도는 세타 M의 더블 닷,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토크를 가할 겁니다. 그리고 마찰 토크가 FM,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 토크가 DM,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플렉서블 샤프트, 마치 이 사이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스프링이 있어서 이 스프링의 각도가 어떤 초반 각도보다 처음에 마치 원래 병진 운동할 때 그 스프링처럼 각도가 줄어들면 늘어나려고 하고, 원래 복원력이 있는 거죠. 각도가 초반보다 커지면 다시 줄어들려고 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앞에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링크는 가만히 있는데 아래 이 모터가 여기서 세타 M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타 M으로 회전하면은 스프링이 이 방향으로 늘어나니까 세타 M 방향으로 늘어나니까 다시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스프링 상수를 K라고 하면은 요 세타 M만큼 커지면 이 스프링을 원래로 가져오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스프링의 복원력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처럼 역시 링크의 각도, 링크에 의한 회전에서 그걸 기준으로 요 모터의 회전 각도를 고려해서 어떤 스프링 상수를 곱해주면 복원력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이렇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 두 번째 위에 쪽에 있는 링크도 역시 좌표계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처럼 똑같이 여기도 링크 이렇게 모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터하고 관련된 요 자유물체들을 가지고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세워보면은 J 모터 곱하기 세타 m의 더블 닷은 자, 요 방향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요 방향으로 가해지는 토크를 다 더해보는 거죠. U가 이 방향이고 FM과 DM은 반대 방향이죠. FM, DM 그 다음에 또 K 세타 M 마이너스 세타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다 넘기면 이것도 왼쪽으로 가겠고 이것도 왼쪽으로 가겠죠. 근데 FM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B에다가 우리 여기서 이 개수를 정확하게 앞에서 쓰여져 있지는 않는데 그 마찰 개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마찰력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왼쪽과 같이 모터에 대한 모델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링크에 대한 경우도 J 링크 세타 L의 더블 닷은 역시 같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왼쪽으로 옮기면 이 식처럼 얻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요 두 케이스에 대해서 요 두 링크 축과 모터 축의 이퀘이션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관심 있는, 만약에 우리가 그 DM을 우리 디스터번스를 무시하고 또 이너셔가 좀 큰 시스템의 경우에 댐핑을 많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L하고 BM이 다 0이다, DM도 다 0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U부터 여기서 U부터 세타 L 링크의 각도까지 전달함수를 구해보면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JL 곱하기 S제곱 세타 L 더하기 K 곱하기 세타 L 마이너스 세타 M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JM S제곱 세타 M 더하기 K 곱하기 세타 M 마이너스 세타 L 그 다음에 U 이렇게 되겠죠. 이걸 연립해서 풀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모터까지 전달함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뒤쪽에서 이제 좀 언급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제어는 모터 축에서 하죠. 제어 입력은 모터 쪽에 있는데,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 링크 축의 각도면은 한 다리를 이렇게 좀 건너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액추에이션하고 센싱하는 부분 혹은 제어의 목적인 부분이 서로 같은 곳에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non-collocate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세타 M 혹은 이걸 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어 입력과 요 재는 거 시스템의 출력, 관심 있는 출력이 같은 곳에 있죠. 어떤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collocated case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두 번째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은 우리 진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런 어떤 다른 시계추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막대의 질량은 무시하고 모든 질량이 요 추에 다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계를 이렇게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회전체에 대한 뉴턴 법칙을 사용해서 이 점에 대한 우리 모멘트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세타라고 했으니까 요 모멘트가 있겠죠. J 곱하기 세타 더블 닷은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크를 플러스라고 하면 TC가 적용이 되겠고, 요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우리 계산을 해보면 m g l 코사인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요 길이를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 길이가 mgl, 요 길이는 l 곱하기 사인 세타죠. l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길이가 그 힘에 대한 요 관심 있는 점으로부터 이 힘까지의 수직거리가 l 사인 세타니까 토크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아랫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렇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너셔는 뭘까요? 요 한점에 몰려 있으니까 원래 이너셔의 정의는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죠. 그래서 회전축이 여기 요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니까 길이가 L이고 L 제곱이어서 그리고 질량이 M이니까 ML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 제곱 세타의 더블 닷은 더하기 왼쪽으로 옮길까요? MGL 사인 세타는 T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타 더블 닷을 남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비선형 모델이 얻어지겠습니다. 왜 비선형 모델일까요? 여기 요 왼쪽이 세타나 세타 닷, 세타 더블 닷에 대해서 이 사인 세타는 몇 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비선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비선형 모델이 얻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어기를 설계할 때 비선형 시스템을 바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선형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선형화를 하겠습니다. 선형화를 해야지만 우리 전달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인 세타를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세타 더하기 3의 팩토리얼 분의 세타의 3승 이런 식으로 쭉 얻어지는데, 세타가 충분히 작으면 세타보다 세타의 3승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화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사인 세타를 미분해서 원점 세타에다가 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그게 바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함수의 접선인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있으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1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근사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비선형 시스템을 이렇게 근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달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전달함수로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선형 모델과 비선형 모델을 시뮬링크로 구현해 본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매틀랩에 아까 어디 있었죠? 매틀랩에 요 시뮬링크에서 새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펜듈럼 바탕화면에 펜듈럼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먼저 적분기 2개를 해서, 이 미케니컬 시스템이니까 적분기 2개를 컨티뉴스 타임에 적분기 2개를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빨리 해볼게요. 적분기 2개를 붙이면 이와 같이 얻어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세타의 더블 닷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세타의 닷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선형 모델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선형 모델은 요 세타의 아까 뭐였죠? 방금 전에 여기 식을 보면은 세타의 더블 닷은 세타 곱하기 g 나누기 l이죠. 세타 곱하기 g 나누기 l인 어떤 개인이 곱해지겠습니다.
매스 오퍼레이션에 있었죠. 그래서 이 개인을 곱할 겁니다. 우리 플립 하는 거, 플립 플랍 해서 여기에 G 나누기 L 이렇게 되어 있었죠. G 나누기 L이 곱해져서 여기에 외부에서 우리가 토크가 있었죠. 우리 외부에 가해지는 토크를 우리가 TC라고 했어요. TC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TC를 집어넣고 또 어디 있었죠? 아, 여기 있었네요. 얘가 우리 TC가 역시 스텝으로 가할 거기 때문에 스텝 이렇게 가고, 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토크도 역시 개인이 곱해지죠. 앞에서 이렇게 곱해지고, 역시 컨트롤 I를 하면 이렇게 거꾸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여기는 개인이 뭐였죠? 개인이 1 나누기 ML의 제곱이었죠. 이너셜로 나눴으니까 예,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 더해지겠죠. 요거는 이제 서로 여기서는 서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스로 매스 오퍼레이션에 요 아래로 내려오면 서메이션이 있습니다. 서메이션이 있죠. 그러면 아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붙이면 이제 바로 싱크도 하나 붙일까요? 스코프. 이게 바로 선형 모델이 됐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잘 안 연결이 되는데 좀 움직이다 보면은 큰 문제 없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사실은 스텝을 여러 가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텝을 0초부터 할 거고요. 파이널 밸류를 K라고 정할 겁니다. 그래서 K를 1로 집어넣기도 하고 다른 값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선형 모델이었고요. 우리 비선형 모델을 한번 해봅시다. 전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달라지는 게 뭐였냐면, 앞에서 비선형 모델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비선형 모델인 경우에 사인이었죠. 아까 그냥 선형 모델은 여기가 세트였는데 사인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G 나누기 L에 곱해지는 거였죠. 그럼 여기에 이 세타가 어떤 사인 함수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math 펑션에 역시 사인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사인 함수를 가져와서 우리가 또 컨트롤 I 하면 방향이 바뀌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위쪽에 있는 게 선형, 아래쪽에 있는 게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고 싶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역시 여기서 가져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져옵시다. 그 다음에 같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죠? 우리 먹스 하기로 했죠? 시그널 라우팅에 먹스 이렇게 가져와서 역시 스코프를 붙여보겠습니다. 스코프를 붙여보겠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요 스텝에 개인이 있고 질량과 중력 가속도, 길이 이런 거를 대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K를 먼저 1로 한번 해볼게요. 스텝 사이즈, 스텝 입력의 사이즈가 1이고 주의는 중력 가속도고 질량은 1로 하고요. 질량은 1로 하고 길이도 1m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좀 키워볼까요? 자,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각도가 사실은 각도 라디안 단위로 0.2입니다. 0.2 정도에는 1보다 이게 좀 작으니까
뭐 1보다 좀 많이 작으니까 사실 사인 세타나 세타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스텝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더 멀리 여러분들이 진자를 가져다 두는데 좀 멀리에서 진동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면 이번에는 아까는 0.2 라디안 근처에서 각도가 0도에서 0.2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멀리 갔죠. 그러니까 오프셋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거의 1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인 세타나 세타가 서로 이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값이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뮬레이션을 한 이 모델은 서로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